지분과 소유권의 내용을 이야기했습니까? 지분에 대해서 좀 살펴봅시다. 지분. 210페이지 괄호 2번에 지분의 성질이 나오는데 별표 5개 하고 잘 보면 거의 가장 강조되는 말이 뭐냐 하면 자주 나오는 말이에요. 지분은 뭐예요? 비율입니다. 알겠어요? 지분은 비율이다. 그걸 알아야 돼요. 지분은 절대로 양으로 표시 못합니다. 지분이 50제곱미터다. 지분이 들 수가 없어요. 그건. 알겠어요? 지분은 무조건 비율이에요. 그냥 그 말만 계속 나오죠. 지분은 비율이다. 그러니까 퍼센티지나 분수로밖에 표현이 안 됩니다. 그런데 두 번째 쪽에 이런 말이 나오죠. 지분은 거의 불량적 일부분이라는 말에서 모순되는 것 같지만 한 개의 소유권의 불량적 일부분이라는 거예요. 알겠어요? 한 개의 소유권. 여기서 조심할 게 뭐냐면 이거를 그 소유권을 갖다가 기능적으로 자른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절대로. 그렇게 하면 안 돼요. 185조에 반해서 안 된다고. 각 지분마다 사용수익 처분 권능이 다 인정돼야 됩니다. 알겠어요? 뭐가 하나 빠지면 안 된다고. 그 다음에 용어상 주의할 게 뭐죠? 지분과 지분권은 물론 구별해야 되지만 실제로 두 가지 의미를 다 포함하고 있다. 지분이란 말에는 지분이란 말과 지분권이요. 지분을 권리로 인식하면 지분권이죠. 아무것도 아니고. 그거만 조심하면 되고 공유 관계나 이런 걸 깊이 따지는 이유가 뭐냐 이거. 지분에 대해서는 말이에요. 거기 그 괄호 2번을 박스 친 다음에 박스 쳐요. 박스 쳐 빨리. 211페이지에 로마자 1, 2번도 원래 박스를 쳐야 됩니다. 그런데 너무 크니까 123번하고 이렇게 연결되더라고. 오른쪽에. 그걸 이어서 읽어야 돼요. 왜냐하면 지분의 성질이 여기 나오고 비율이 오른쪽에 나오고 내용이 이거 연달아 나오잖아. 지금 설명한 내용들이죠. 전부. 설명한 내용들. 특히 조심할 게 211페이지 그 괄호 1번 있죠. 밑에 거. 밑에 괄호 1번. 그거하고는 연결해야 됩니다. 지금 강조한 내용들이 그거 아니에요. (211페이지) 맨 밑에 괄호 1번. 직접 연결해서 읽어야 된다고. 그걸 따로 읽으면 헛갈리니까 자꾸. 알겠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공유 관계의 성립이 나오는데 성립이나 원인이 나오면 그걸 오랫동안 들어볼 필요가 없는 거야. 이게 성립이란 단어나 원인이란 말 나오는 말에 두 가지밖에 없어요. 뭐가 두 가지예요? 법률행위하고 법률의 규정밖에 없다고. 알겠습니까? 거기 밑에 이렇게 나와 있죠. 간혹 가다가 법률행위를 의사표시라고 하면, 왜냐하면 의사표시가 법률행위의 불가결 요소니까. 그러니까 뭐 원인을 못 쓰면 어떡하냐, 성립을 어떻게 쓸까, 이런 거 걱정할 필요 없어요. 두 가지밖에 없어. 그냥 지금 거기도 법률행위에 의한 거라고 해도 아무 상관없어요. 그거 다 법률행위죠. 다 실제 내용은. 근데 여기서 그것만 알면 되고, 다만 한 가지, 법률행위냐 법률의 규정이냐는 어떤 차이가 따로 있어요. 거기를 보면 등기가 나오죠. 등기. A, B번에 하고 싶은 말이 그거밖에 없는 거예요. 원래 법률행위에 의하면 등기해야 되니까. 알겠습니까? 다만 말이에요, 전체가 하나의 소유권이 인정되고 각 지분도 거의 소유권과 마찬가지라고 211페이지 오른쪽에 괄호 1번에 써있죠. 그러니까 등기가 두 개가 필요합니다. 전체 소유권에 대한 등기, 각별 소유권에 관한 등기. 왜냐하면 그 오른쪽 페이지에 괄호 1번에 지분이 하나의 소유권과 마찬가지라고 써있죠. 그러니까 등기도 마찬가지로 해야 돼요. 그러니까 등기가 두 개의 등기가 필요합니다. 알겠어요? 공유의 등기, 지분의 등기. 그러니까 괄호 1번을 밑에 그 B번에 지분의 등기 있죠. 거기다가 이렇게 굵은 걸로 화살표로 해서 연결해놔요. 알겠어요? 지분의 등기. 공유의 등기는 전체에 관한 거라니까? 전체에 관한 거. 전체가 한 개의 소유권이 인정되니까, 법적으로.
그러니까 외우지 말고 이렇게 정확하게 연결을 시키면 내용도 확실히 이해가 되고 까먹지도 않아요. 또 까먹지도 않는다고 실제로. 그럼 어떻게 까먹어 그걸? 미치게 한다며. 외우면 연결이 안 돼. 이게 뭔 소리인지 알 수가 없어가지고 자꾸만 그 의미를 이해하는 데 집중하라는 얘기예요. 그래도 곽윤직 선생 책 정도는 줄이더라도 이 정도는 줄여야 돼. 이 정도만 줄여야 됩니다. 이재상 선생님의 교과서를 내가 옛날에 한번 읽어봤더니 강의하면서 그건 너무 줄여놨어요. 내가 보니까. 그러니까 이해가 안 되고 그건 아무리 생각해도. 여러분이 나중에 기회 있으면 김일수 선생의 교과서를 한번 찬찬히 읽어봐요. 100페이지만. 그 책 이번에 그 구판인가 개정판은 딱 보니까 눈에 띄는 게 하나 있어요. 곽윤직 선생님의 요 앞판이 있죠. 신정 수정판. 거의 그 구조를 모사해 썼습니다. 보니까. 그러니까 김일수 선생은 보니까 뒤늦게 그걸 깨달은 것 같아. 책을 이렇게 써야 되겠구나 이런 걸 깨달은 것 같아. 곽윤직 선생님의 교과서를 유심히 보다가 그 정도는 써야 이해가 됩니다. 이게 좀 찾을 수가 있고 쉽게 학생이. 대부분의 책들은 너무 쉽게 써놓은 거는 구조가 이상하고 구조가 제대로 된 건 너무 이렇게 써놔가지고 학생이 골탕 먹는다. 여러분 권영선 선생님 책이나 그 허영 선생님 책은 보면은 양쪽이 다 조화롭게 이루어져 있습니다. 구조도 정확하고 내용도 그 정도가 딱 분량이 적당하죠. 너무 쉽게 쓸 필요는 없는 건 책을. 고 선생님이 이렇게 바보가 아니니까. 그래서 고 선생님이 똑똑한 사람도 아니니까 너무 이렇게 쓰면 안 되고 또. 헌법책은 그게 두 개의 표준 교과서가 정교하게 맞춰져 있습니다. 응? 형법은 이게 편차가 아주 심한 것 같아요. 민법은 이제 표준 교과서가 있으니까 상관이 없는데. 응? 김영배 선생님의 교과서는 개론서 말고요. 교과서는 훌륭한 책입니다. 그게. 근데 이건 구조도 적당하고 내가 볼 때 설명도 적당한 것 같아. 뭐가 단점이냐면 너무 그 학생들한테 낯선 학설을 자꾸 써놨죠. 거다가 이번에 그 새로 나온 채권 강론을 그분이 세 권으로 쓰려고 하시는 것 같은데 개혁법이 나와 있고 사무관리 부당이득이 나와 있습니다. 불법행위 안 나와 있어요. 사무관리 부당이득은 거의 독일의 민법책입니다. 내가 보니까 그거는 학생이 읽으라고 쓴 책이 아니라는 게 확실해요. 거의 나보다. 거긴 새로운 용어도 엄청나게 등장합니다. 작심하시고 쓰신 거예요. 보니까 그 용어들을 번역하는 거에 집중하신 것 같아요. 이렇게 번역하는 게 정확하다는 식으로. 번역 원래 잘하신다. 정확하게. 응? 근데 그 책은 내가 볼 때 학생이 읽으라는 책이 아니에요. 그 사무관리 부당에 관한 최신 학설들은 그 독일에서도 아직 확립이 안 된 건데 너무 급진적으로 소개하시는 게 아니에요. 물론 이제 그 온건하게 하시기 때문에 장래 주류 학설이 될 건 거의 확실한데 수험생한테는 그게 좀 응? 어쨌거나 이 책은 훌륭한 책입니다. 그거 알겠습니까? 그거 외울 필요가 없는 거야. 그냥 법률행위에 의한 거니까 등기를 해야 되는데 무슨 등기를 해야 되냐. 전체 소유권에 대해서 등기 하나, 지분도 소유권이 되니까 또 등기. 뭐 이게 무슨 어려운 말이 이게? 법률의 규정에 의한 건 등기가 필요 없어요. 당연히. 알겠습니까? 그 다음에 말이에요. 그 211페이지 D2번이 있죠. 그건 별표 하나씩 해야 되죠. 조금씩 다른 일반 공유에 속하는 거라잖아. 표의 맨 밑에 있는 문장들에 속하는 거죠. 그게. 211페이지 맨 위에 괄호 D, 괄호 2. 1006조에 속하는 건 말이에요. 합유설도 있습니다. 거기 써있듯이. 거의 백중세죠. 합유설과 공유설이. 공동상속재산의 공유 말이에요. 그 정도 알아두면 되고, 그 밑에 지분의 비율 같은 거 이런 거 다 아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한 가지 조심할 게 있습니다. 그 밑에 뭐 지분의 뭐 처분 이런 것까지는 뭐 여러분 읽으면 아는 거 하도 어려운 게 없으니까. 없는데 뭐가 문제가 되냐면, 침해에 대한 청구가 나오는데, 이 합유나 이걸 조심해야 돼, 이걸. 이 지분이 있게 되면 반드시 두 가지 관계가 성립합니다. 당연하죠. 전체에 대한 관계. 그죠?
이거를 세 사람이 갖고 있으면 3분의 1씩 지분이 있다고, 3분의 1씩 지분이 있다고 하면 이거 전체는 하나의 소유권이죠. 전체. 3분의 1을 세 개 합치면 1 아니야, 원래. 그 한 개의 소유권 자체에 기한 문제가 발생하고 또 이 3분의 1씩 자체도 또 하나의 새로운 소유권과 마찬가지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요거 하나씩에 대한 법률관계의 문제가 또 발생해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이게 3분의 1씩 지분을 갖고 있는 하나의 물건인데 어떤 놈이 이걸 때려 부시려고 그래, 지금. 도끼 들고 와서. 이거 박살내 나온다고. 그럼 이걸 막을 수 있어야 되죠. 이게 요것도 하나의 소유권의 성질을 갖고 있고, 이건 당연히 하나의 소유권이고, 전체가. 그죠? 소유권에 기해서 이걸 막으려면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나 예방청구를 행사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게 항상 두 가지 다 검토해야 되면 이거에 의해서도 할 수 있고 이거에 의해서도 할 수 있는 게 검토해야 된다. 답은 다 된다는 거예요. 항상 뭐든 다 답은 다 되기는. 그러니까 되는 거야 당연하죠. 그야 뭐 막아야 돼. 이걸 못 막게 하면 이상한 거죠. 법이 또 이상한 거죠. 민법이. 내 물건을 누가 때려부시려고 그러는데 못 막게 해버리면 이게 이상한 말 아니에요. 말 자체가. 그러니까 되는 건 문제가 없어요. 다 막을 수가 있다고. 방해를. 뭐가 문제가 되면 어떻게 막냐는 거예요. 어떻게. 이거는 문제가 없어요. 이 자체가 원래 완전한 하나의 소유권이기 때문에 그거에서 막을 수 있는 당연한 거예요. 이건. 응? 그러나 이것도 문제가 뭐냐면 이거에 의할 때는 그러면 세 사람이 다 등장해야 돼. 이게 문제가 돼요. 왜냐하면 세 사람 걸 합쳐야 이게 하나의 소유권이 되죠. 각별로 돼 있는 건 원래 하나씩 하고 다르게 없으니까 이건 문제가 안 돼. 각자 혼자서 막으면 되니까. 근데 이거에 의한 이 위에 거를 보통 말할 때 공유관계 또는 합유관계라고 합니다. 합의에서는 이걸 조합재산 전체란 말도 쓰고 전체에 관한 거니까. 그래서 요거는 지분관계에 기한 거. 그러니까 지분권에 기한 권리 주장과 공유관계 자체에 관한 권리 주장, 합유관계에 의한 주장과 합유 지분 자체에 기한 주장, 이렇게 둘로 갈아서 검토했다. 전부 다 지분이 있게 되면. 알겠습니까? 전체에 대한 관계, 각 지분에 대한 관계. 알겠어요? 응? 요것은 보통 표현할 때 공유관계, 합유관계라고 표현하고, 이것은 지분이라고 표현, 당연히. 지분의 기한, 공유관계의 기한. 지분의 기한 거는 조심할 게, 구분소유적 공유 같은 경우에 내부적으로는 말이에요. 이놈이 이놈 거 치면 내부적으로 이게 자기 거죠, 자기 거. 혼자서 방어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게 겉보기에는 공유라고 그러죠, 또. 외부적으로는. 구분소유적 공유는. 여러분, 구분소유적 공유가 왜 필요한지 알겠죠? 왜 필요한지. 구분소유적 공유를 어느 때 하는 것 같아요? 요 서로는 굉장히 믿을 수 있는 사이고, 외부의 침해에 대해서는 공동 대응할 때 쓰는 거죠, 그렇다면. 내부는 문제가 없고, 이게만 내부가 문제가 있는 사람하고 구분소유하면 어떻게 됩니까? 바깥에 보다가 안에 거 싸우느라고 불이 잡아, 이거. 안에 거 싸우느라고. 그럼 뭐 하려고 구분소유를 그냥 각자 따로 갔지, 그냥. 그런데 따로 가져도 되는 걸 이렇게 합쳐서 구분소유 공유해서 아까 합쳐서 공유라고 하는 이유가 뭐야? 외부의 침략에 대해서 공동 대응하겠다는 거죠. 왜냐면 여기 공유 관계가 있으니까, 외부적으로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됩니까? 이게 그렇게 어려운 내용이 아니에요. 저게 어려운가? 응? 전화벨이 또 리듬을 깨. 응? 뭐야 이거? 또 성인 광고야? 응? 참 사람들이 말이야. 이게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럼 이게 공유관계에 의한다는 건 뭐예요? 공동 전선을 형성한다는 겁니다. 지분관계예요. 자기 것만. 근데 이 공유는 이상한 게 뭐냐면 자기 것만 한다고 그러지만 이게 자를 수 있는 거와 달라서 전체에 대한 비율로 다 갖고 있다고 했죠, 권리를. 응?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혼자 해도 전체에 하는 거 똑같아요. 왜냐하면 어느 여기만 맞고 이러는 게 아니기 때문에 비율로 완전하지는 않지만 전체에 대한 골고루 권능을 다 갖고 있다고, 전체 물건에 대해서. 응?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어떻게 하느냐만 문제가 돼요. 어떻게 하느냐, 이걸. 응? 뭘 또 구별해야 되냐 하면, 213페이지 괄호 1, 2번이 있죠. 213페이지 괄호 1, 2번. 그걸 묶어요. 그건 위에 제목이 뭐죠? 지분의 침해에 대한 방해배 청구입니다. 응? 지분의 침해에 대한.
이거하고 대응되는 게 뭐냐면 215페이지 로마자 1, 2번이 있죠. 이건 지분에 기한 게 아닙니다. 공유관계에 의한 거예요. 알겠어요? 이 두 개를 합쳐서 뭐라고 써놨죠? 214페이지 맨 밑에 공유관계 대외적 주장이라고 했습니다. 원래도 물권 청구권이 대외적 효력이죠. 그러니까 이걸 이해하는데 어렵지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대외적으로는 공유는 지분에 기해서도 할 수 있고 공유관계에 기해서도 할 수 있습니다. 그걸 지금 말하려고 하는 내가. 둘 다 됩니다. 둘 다 돼. 그럼 뭐가 문제라고요? 어떻게 하냐는 거예요. 지분에 기한 건 각자의 지분을 갖고 있으니 각자 하면 되죠. 각자 하면 됩니다. 알겠어요? 각자 하면 되잖아. 공유관계는 공유관계라는 건 세 사람이면 세 사람이 다 포함된 관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세 사람이 다 해야 된다는 거 한꺼번에. 여러분이 그걸 쉽게 알기 위해서 215페이지 로마자 1, 2번을 읽어봐요. 거기서 주체해야 되는 문장이 뭐죠? 전원이 공동으로. 그것만 빨간 네모치면 돼. 위아래 다 써있죠. 전원이 공동으로. 이걸 소송으로 하는 것 중에서 전원이 꼭 공동으로 해야 되는 걸 고유 필요적 공동소송이라고 해요. 알겠습니까? 지분권에 기하면 각자 단독으로, 공유관계에 기하면 전원이 공동으로. 이걸 외울 필요가 없어요. 공유관계라는 것 자체가 전원의 공동소유 형태죠. 그러니까 전원이 공동으로 하라는 거야. 이게 핵심을 꿰뚫지 못하면 그 문장을 읽을 수 없어. 무슨 말을 하라고 알 수 없어가지고 복잡해가지고 뭔가가. 여러분이 조심할 건 이겁니다. 대외적 주장을 두 가지 방법으로 할 수 있다는 거야. 지분에 기해서 각자 단독으로, 공유관계에 기해서 전원이 공동으로 대처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걸 명확하게 이해하면 구분소유적 공유가 왜 필요했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구분소유적 공유가. 거기서 뭐예요? 지분에 기한 거는 별 볼 일 없죠. 그건 똑같으니까. 그런데 공동으로도 할 수 있다는 걸 인정하려고 그런 거예요. 단독 소유하고 다른 점이 그거죠. 외부적으로 침해돼서 외부적 공동 소유라는 게. 그러니까 포인트가 거기 있다는 걸 조심해야 됩니다. 세부적인 뭐 단어의 뜻이 있는 게 아니고. 알겠습니까? 그 다음에 그 표를 보면 공유물에 위에서부터 보면은 처분 변경, 관리, 보존, 사용, 수익 나오죠, 그 표에. 거기가 포인트입니다. 거기가 전부 그거의 차이죠. 가만 보면 오른쪽으로 가면서 보면. 알겠어요? 오늘 나눠준 컴프린트에 보면 그 중에서 그 여러분 그 보존 행위는 다 똑같은데 각자 무제한. 옛날부터 말하던 거죠. 총유를 제외하고라고. 총유만 다르죠. 그 총유에 대한 판례가 나와 있죠. 총유물의 보존 행위. 오늘 나눠준 컴프린트의 복습 문제. 두 번째 판례가 그거 아니야. 두 번째 판례가. 현행 우리 민법에서 보존 행위는 총유에서만 다르다고 그랬잖아요. 오늘 나중 가로표에서도 보존 행위는 각자 무제한이 다죠. 총유만 안 그렇게 돼 있잖아. 그거에 대한 판례예요. 그 판례 잘 읽어야 되는데 맨 끝에 있는 말이 우선이죠. 정관에 정한 거. 그게 없을 때만 어떻게 해요? 사원청의 결의. 그럼 표에 있는 말 이해하겠습니까? 판례를 잘 읽어야 돼요, 그걸. 알겠죠? 그 위에 있는 판례는 뭐죠? 어저께 배운 포락에 관한 건데 설명 다 드린 거니까 자주 읽어두라 이거야. 개먹어 무너지는 거. 알겠습니까? 그런 것만 알면 돼. 그런 것만 알면 된다고. 뭐 별 신통한 거 없고. 지분과 공유관계가 이게 설명을 듣고 보면 아무것도 아닌데 핵심이 보이고. 잘못하면 이게 엉뚱한 소리 한다고. 나중에 엉뚱한 데 줄쳐놓고 이상 빨간 걸로. 어떤 학생 보면 말이야 서너 번 읽으면서 줄치다 보니까 다쳐갖고 줄을.
줄을 왜 쳤는지 까먹어버리죠. 줄은 한 2, 3회독 할 때부터 치는 거야. 3회독 정도 할 때부터. 알겠습니까? 책을 사면 그냥 마음만 급해가지고 빨리 주차하지 어떻게 해보려고 안 되는 거예요. 이거. 책을 한 번밖에 읽을 여가가 없지 않습니까? 만약에 여러분이 그 책 사지 말아요. 그래서 왜곡만 들어옵니다. 잘못된 것만. 그게 소설책이라도 마찬가지야. 소설책 한 번 읽으려고 살 필요가 없어요. 빌려다 봐요. 빌려다. 줄을 치는 건 더더군다나 안 되는 겁니다. 아무리 숙달된 학자들도 법학책을 한 번 읽고 이해할 수는 없어요. 여러분이 지금까지 강의 들어봐서 알겠지만 이 글이라는 것은 말이에요. 면밀하게 검토해야 됩니다. 전후 좌우를 다 익힌 다음에. 알겠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나중에 숙달이 되면 여기가 중요하구나. 이렇게 아는 거지. 무슨 뭐 천재적인 머리 갖고 한번 쫙 읽으니까 뭐 논점이 팍팍 들어오네? 그런 거 있을 수가 없어요. 법학에는 요약서가 없는 이유가 그거예요. 신림동 말고 요약서가 없어요. 그럼 불가능한 일입니다. 내가 이거. 요약이라는 게 볼 때마다 내용이 다르죠. 볼 때마다 이상하게. 3회독 할 때는 여기가 중요한 거로 쭉 자처하는데 5회독 할 때 보면 이거 내가 미쳤구만. 이거 아무데나 쫓아갔구만. 이거 8회독 하면 또 그런 생각이 들어요. 12회독 하면 나는 이거 안 되겠구만. 이거 생각이 들어. 완전히 헛군데다만 줄 쳐놨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나한테 강의 들으면 어떻게 됩니까? 이게 한 15회독 하는 거예요. 그냥 한 번에. 15회독. 그래도 문제가 남죠. 15회독 한 거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25번째 읽을 때는 또 잘못된 데가 있어. 논점이 아닌 것들 쫓아오고 있을 수가 있다고. 알겠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공유물은 말이에요. 여러분이 그 표에서 보면 합유나 총유는 분할이 안 돼. 이거 원칙적으로 안 된다고. 분할이. 공유는 분할을 하는 게 운명이에요. 또 왜냐하면 아무런 인적 관계 없이 일시적으로 결합한 거기 때문에 돈 모자라서 땅 산 거기 때문에 나중에 갈라야 돼. 이걸 알겠어요? 그래서 분할이 원칙입니다. 거꾸로 분할이. 공유 중에서도 분할 청구권이 없는 경우 두 가지가 박스 밑에 있죠. 분할이 안 되는 거 이거. 무슨 말 알겠습니까? 그 두 개가 왜 분할이 안 되는지 외우지 말고 이해를 하라고. 구분 소유물은 원래도 한 동의 건물을 갖다가 잘라놓은 거죠. 그걸 또 방을 또 자르면 어떻게 되는 거야 이게? 반쪽씩 마주보고 살아? 커튼을 치고 살아? 어떻게 살아 이걸? 자른 걸 못 또 잘라 자꾸만. 경계표를 자르면 담을 자르면 어떻게 돼 이거? 담을 왜 잘라 그러고 또? 담을 자르면 수리하는데 돈이 더 많이 들어. 미친 거 아니야 그거 완전히. 담을 감안하게 담을 왜 잘라요? 같이 돈 내고 만들어 놓은 걸.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면 되지. 그걸 외울 게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분할이 공유에서 주로 문제가 돼요. 그러니까 이 216페이지 보면 분할에 대해서 쌍세히 나와요. 공유물 분할. 알겠습니까? 그런데 이걸 읽을 때도 공유물 분할? 이거만 열심히 봐야 돼. 이거 안 된다고. 이 공유물 분할은 5가지 중에 한 가지라고 그 앞 페이지 맨 밑에 써 있죠. 교과서 215페이지 맨 밑에. 그럼 여러분은 이제 표를 그릴 수가 있죠. 이 5가지의 공통된 상위 개념이 뭐예요? 공유 관계의 소멸입니다. 알겠어요? 공유 관계의 소멸에다가 빨간 걸로 네모치고, 반짝반짝 작은 별, 별이 빛나는 밤에 뭐 등등 다 동원해가지고 색깔 칠하라고. 215페이지 맨 밑에 공유 관계의 소멸이라는 거 보입니까? 그거엔 5가지가 있어요. 옛날 옛적 중대륙에는 5개의 반지로 표현되는 나라들이 있었어요. 그 중에 한 나라가 뭐예요? 공유물 분할국이에요. 공유물 분할국에 누가 살았어요? 프루돈. 알겠습니까? 걔한테는 그 충실한 하인이 있었죠.
그래서 이제 공유물 분할이 공유관계 소멸시키는 5가지 중에 한 가지구나. 그 5가지 외워야 됩니다. 객관시험 보려면. 다음 중 공유관계의 소멸 원인이라고 볼 수 없는 것은 이따오 시험 문제 잘 낸다고. 알겠어요? 그럼 이제 공유물 분할만 열심히 본다. 다른 건 딴 데서 배우니까. 공유물 분할은 뭐냐? 어떻게 하는 거냐 이게. 먼저 검토하는 건 공유물 분할을 할 수는 있는 거냐? 이게 문제가 돼요. 왜냐면 합의 총회에서는 잘 안 되니까 이게. 괄호 1번에 뭐라고 써있죠? 인적 결합 관계가 없기 때문에 없기 때문에 거기 보면 어떤 사정으로 부득이 공유를 해놓은 거기 때문에 누군가가 공유 관계를 그만둘 것을 희망하는 게 언제든지 자유로이. 이게 그 끝에 보면 뭐죠? 공유가 합의 총유와 구별되는 본질적 특징의 하나이다. 그래서 있죠. 거기 본질적 특징이다 빨간줄 쳐다봐요. 본질적 특징. 합의 총유와의 본질적 특징이 뭐예요? 분할이 자유롭다는 거야 이거. 분할이 자유롭다. 그나에서 원칙이고 괄호 2번에 예외가 나옵니다. 예외. 미리 계약으로 단독행위는 안 돼요. 합동행위도 안 되고 미리 계약으로 일정한 한도에서만 분할 자유를 제한하는 것이 있을 수 있다. 5년을 넘지 않는 기간 내에서만 약정할 수 있다. 이건 여러분이 민법에서 뭐 몇 년을 넘지 않은 거 나오면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밑에 연달아서 갱신이 나오는 걸 봐야 돼요. 갱신. 알겠어요? 왜냐면 갱신할 수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또 해도 계속. 알겠어요? 그러니까 뭐 이건 쓸모없는 말입니다. 사실은. 뭐 5년밖에 못한다고 해도 갱신하면 돼. 계속 갱신하면 돼. 이런 거에 익숙해야 됩니다. 이게 중에 형사법은 더 문제가 심각하죠. 피의자가 잘못 알아가지고 이게 구속기간이 정해져 있구만. 그러니까 난 뭐 며칠 있으면 풀려나겠구만. 이렇게 하면 안 돼요. 갱신하면 그냥 계속 잡혀있는 거야. 그냥 계속. 미치고 까마시는 사건이고. 이 형사법이 그 심리적인 요소도 있고 사람이 이렇게 돼 있어요. 자기가 잘못 알고 일주일 있으면 나간다. 내일이면 나간다. 이렇게 됐는데 갑자기 갱신. 이러면 더 미쳐버리죠 사람이. 처음부터 이거 갱신하면 언제 나갈지 모른다. 이러면 좀 조마조마하지 않아요. 재수없으면 이거 뭐 몇 달 동안 있겠구만. 이러면 되는데 이게 뭘 선무당이 사는 사람도 뭘 알다가 말아가지고 가만히 있어봐. 이게 형사법에 뭐 며칠이라고 돼 있지? 3일 뒤면 나가는 거 아니야 이거. 막판에 막 안 하던 세수도 하고 막 몸 다듬고 있는데 갱신. 까마친 사건이야 이거. 법을 읽을 때 그런 거 조심해. 그런 거 조심해. 갱신. 5년 동안 불안을 못 한다고? 5년만 버티면 되겠구나. 아니에요. 물론 이제 계약에 의해서 갱신합니다. 그것만 좀 알아두고 그 밑에는 다 예외 설명한 거고 그죠? 분할의 방법은 뭐냐? 분할의 방법 3가지가 있죠. 3가지. 거기 보면 먼저 그 분할 청구가 있어야 됩니다. 분할 청구. 여러분 조심할 게 뭐냐면 공유물 분할 청구가 형성권이라는 걸 알아야 돼. 형성권. 거기 어디 있죠? 형성권. 죽이는 거야 이거. 공유물 분할이 형성권이라는 거. 공유물 분할의 청구권 말이에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주실 건 뭐냐면 216페이지 맨 밑에 줄부터 그 다음 페이지 첫째 줄까지입니다. 216페이지 맨 밑에 뭐라고 했죠? 항상 전원이 참고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공유관계의 소멸이니까 써놔요. 공유관계의 소멸이니까 전원이 참고한대. 전원이. 이거 외울 필요는 없는 거야. 앞에서 배운 거 아니야. 이 공유관계의 소멸 중에 하나라고 했잖아 아까. 공유관계의 기에서는 항상 전원이 공동으로 참조된다고 했잖아 아까. 혼자서는 절대 못해요. 그 다음에 말이에요. 이제 그 종류 자체를 보면은 협의에 의한 분할, 재판에 의한 분할 이렇게 돼 있죠. 그죠? 이것도 말이에요.
어떤 속임수에 불구하고 여러분에게 예를 익히는 겁니다. 아, 협의에 의한 분할이 뭐예요? 법률 행위에 의한 거라니까. 법률 행위. 그러면 재판에 의한 게 뭐겠어요? 법률의 규정에 의한 거라고. 187조의 판결이 뭐만 의미한다고 그랬어요? 아? 형성 판결만 의미한다고 했잖아. 그 밑에서 형성 판결을 찾아봐라. 형성 재판이나 형성의 소나 뭐 형성 판결 이런 거. 이렇게 앞에서 배운 기본 이론, 아주 기초적이고 쉬운 거, 그걸 명확히 알고 있으면 이렇게 어려운 거 볼 때도 쉽다는 거야, 이게. 논점이 뻔하니까, 이게. 알겠습니까? 일부러 이걸 외우지 말고. 공유물 분할의 소가 이게 형성의 소라는 걸 어떻게 외워, 이걸? 여러분이 미술부도 공부 안 하는데. 187조의 판결이 그거니까 이게 재판도 그거겠구만. 이렇게 하는 거야, 그냥. 협의에 의한 분할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세 가지. 뭐가 있냐? 현물 분할, 대금 분할, 가격 배상. 알겠어요? 여기서 시험에 잘 나오는 게 그 BC번이 비슷하게 생기면 제목이. BC번. 대금 분할하고 이 가격 분할하고 이게 가격 배상하고 이게 혼돈이 돼야 이게. BC번. 중간에. 대금 분할하고 가격 배상하고 말이 비슷하잖아요. 가보니까. 그 학생이 혼동을 일으킬 거라고 생각해. 잠깐만 섞어놔요, 이걸. 지문에다가. 별표 5개 해놔고. 대금 분할은 뭐예요? 딴 사람한테 파는 거예요. 가격 배상은 공유자 중에 한 사람한테 파는 거예요. 당사자끼리 파는 거라고. 당사자끼리 파냐? 제3자한테 파냐? 그거예요, 차이가. 그렇게 핵심을 꿰뚫어야 되나, 핵심을. 밑에 소에 대해서는 자세히 공부할 필요 없어요. 그건 민법의 관할 대상이 아니야. 그냥 형성의 소라는 거 말하면 되지. 분할의 효과. 분할의 효과. 분할의 효과도 공부를 열심히 할 필요가 없어. 공유물 분할 청구가 형성권의 행사라고 그랬죠. 형성권 행사. 공유물 분할이 뭐예요? 거의 형성이라고. 형성행위야, 거의. 형성권의 행사가 여러분 뭐라고 그랬죠? 처분행위의 일종이라고. 그러니까 내 총칙 때부터 이렇게 외우라는 거야. 형성권의 행사, 처분행위 8가지를 모르니까 공부가 안 되는 거야, 지금 이게. 처분행위다, 처분행위. 처분행위를 알면 됩니다. 처분행위면 거의 지분의 교환 매매와 마찬가지로 본다. 여러분이 아직 교환 매매를 안 배우면 둘 다 계약의 유형이죠. 재산권이 이전하는 거. 그래서 이게 교환 매매와 마찬가지로 보는데 그 밑에 A번, B번은 말이에요. 이게 교환이나 매매와 같으면 어떻게 되는 거야, 이거? 요건 여러분이 알기가 좀 어려운데. 알기가 어려운데. 이걸 생각해봐. 우선 여러분이 먼저 그 밑에 괄호 B번은 괄호 중간에 있는 괄호 B번 있죠. 그것은 567조로 그냥 적용한 거죠. 567조를 봐봐요. 그 조문은 워낙 중요하니까 입법자가 조문을 만들 때 5, 6, 7 이렇게 만들어놨어요. 외우기 좋게. 567조. 이 매매에 있는 그 규정들은 전부 유상계약이면 다 준용한다고 써놨죠. 그 중에서 여러분이 569조 이하를 봐봐. 제목이 뭔가? 569조. 담보 책임 아니야, 그게? 전부 다. 그죠? 담보 책임. 그걸 담보 책임이라고 그래요. 그 B번은 담보 책임이 적용된다는 거죠. 그래서 매매나 교환처럼 보면 이 담보 책임이 적용되는 게 당연한 거예요, 이건. 그건 간단하게 해결이 됩니다. 근데 괄호 A번이 좀 문제야, 괄호 A번. 소급표가 없다. 이런 말이 나와요. 소급표가 없다. 알겠습니까? 소급표. 소급표가 없다는 거야, 이거. 분할의 소급표. 그죠? 이건 어떻게 기억을 하냐, 이거예요. 매매와 상속이 다른 점이 하나 있습니다. 매매와 상속. 이 계약은 말이에요. 계약은. 계약은 성립 시의 효력이
발생하는 게 아니라 이행을 해야 되죠. 이행을. 그렇잖아요. 근데 상속 같은 건 어떻습니까? 사망 시부터 바로 넘어가요. 그죠? 원인 발생하면 바로 전체로 넘어가 버린다고. 그냥 뭐 계약이 있고 이행이 되고 이런 게 아니에요. 그냥 통째로 넘어가 버려 갑자기. 여러분, 그래서 아버지 죽었는 줄 모르고 있어도 아버지가 갖고 있던 물건의 점유가 그냥 넘어온다고. 바로 난 알지도 못하는데 무슨 일인지. 여러분, 그 괄호에 이번에 두 번째 줄 보면은 상속 재산의 그 공유는 소급표가 있다고 써 있죠. 그래서 근데 이 매매 이런 거는 소급표가 없어. 분할 시부터 봤어요. 분할 시부터. 알겠습니까? 그걸 기억하라는 얘기예요. 뭐 아무것도 아니고. 그다음 지분상의 담보물권이라는 얘기가 나와. 지분상의 담보물권. 이 지분상의 담보물권에 대해서 우리가 좀 공부를 하겠다고. 뭘 공부하냐? 이건 구조상의 문제니까 여러분이 기억하려면 218페이지 맨 밑에 지분상의 담보물권부터 219페이지 상단까지 C번까지 풀고 굵은 걸로 박스를 쳐요. 이어서 풀고 굵은 걸 박스 치라고. 빨리. 시간 없으니까. 그거하고 뭐하고 연결된 거냐면 200페이지 괄호 4번 전체 있죠. 아까는 200페이지 괄호 4번 전체에서 괄호 전체에서가 아니라 그걸 설명 안 했는데 200페이지 괄호 4번 전체를 파란 걸로 묶어가지고 그 양쪽을 빠른 속도로 대비해서 읽어봐요. 200페이지 괄호 4번 전체하고 이건 어떤 물건 위에 제3자가 있었을 때를 규율하는 게 양쪽이 똑같죠. 근데 지금 가만히 대비해 읽어보면 방식도 똑같아. 규율하는 방식도 똑같아. 이상하게. 큰 줄거리만 딱딱 끊어서 봐봐요. 경우의 수가 3가지밖에 없으니까. (200페이지) 쪽에 괄호 4번도 3가지밖에 없죠. 양쪽이 같은 내용이라는 걸 여러분이 찰 때까지 읽어야 됩니다. 집에 가서. 같은 거구나 이게. 가만 보니까. 왜냐하면 이 경우가 같을 수밖에 없는 게 지금 이게 무슨 문제냐면 어떤 물건 위에 어떤 사람이 물권을 가지고 있었어. 이 가지고 있는 게 소유권을 가질 수는 없는 거죠. 소유권 가지면 같은 사람이 돼버리니까. 제한물권이니까 용익물권하고 담보물권이 가능하죠. 이 사람 제3자가 가질 수 있는 게. 그렇지 않아요? 근데 이 물건이 어떤 물건하고 결합하면 어떻게 되냐는 거예요. 어떤 물건하고. 이 결합하면 아까 보면 소유권이 이게 분리되죠, 갑자기. 이 사람 소유권을 상실하든가, 이게 이쪽으로 붙어가지고 소유권이 이쪽으로 몰리든가, 공유하든가, 둘 중에 하나죠. 그렇잖아요. 근데 이게 공유물 분할의 경우 똑같이 발생한다고, 이게. 공유물에 붙어있던, 이 공유물 전체에 어떤 용익물권이나 담보물권이 붙어있다고 합시다. 그런데 이거 경우가 똑같아. 전체를 가격배상으로 한 사람이 사면 전체가 합쳐지죠. 그렇잖아, 아까 봤듯이. 그러니까 이걸 분할하면 어떻게 됩니까? 쪼개져, 이게 갑자기.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통째로 남한테 팔 수도 있죠, 이걸. 엉뚱한 사람한테 가버려, 이게. 각각 이 3가지 경우 같은 거야, 이게 경우가. 얼핏 보기엔 다른 것 같지만 같은 거예요, 결론적으로. 그 경우에 여기 붙어있던 이 물건들은 어떻게 되냐는 거예요. 담보물권이나 용익물권은. 운명이 어떻게 되나, 이거. 운명이. 이 물건이 담보물권 설정한 사람 소유로 돼버리면 문제가 없어. 계속 남아있으니까, 그냥 거기에. 그렇잖아요. 염려될 게 하나도 없다고. 그 3가지 중에 한 가지 그거죠. 그 다음에 또 하나, 어떤 담보물권 같은 게 남한테 팔려줘도 대위물이 있으면 물상대위로 다 해결이 됩니다. 양쪽 다 나올 거예요, 물상대위가. 공유하면, 그 공유 지분 위에 그냥 남아있어요. 걱정할 필요 없이. 그 3가지 경우를 이상하게 어렵게 써놓은 거예요, 양쪽을. 같은 말이에요, 근데 같은 말이라고. 이런 게 여기 말고 여러 군데 나와요, 또. 그러니까 내가 왜 이걸 각별로 외우라고 하지 않고 구조를 이해하라고 하냐면, 이거 한 번만 이해하면 되는 거예요, 그냥. 평생 안 까먹어. 경우의 수가 3가지밖에 없으니까. 그 경우의 수를 찾는 걸 유심히 읽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과서에서. 그걸 법학책에서 어떻게 표현하는가 익숙해 여러분 시험 문제 풀 거 아니야. 내용은 어려운 게 아니에요, 이게. 뻔한 스토리야, 이게, 스토리는. 여러분, 이런 건 내가 이 말 하는 거예요, 지금.
홍콩 영화 그는 내용은 뻔하죠. 그렇죠? 일단 행복하게 어떤 사람이 착하게 살아. 근데 우연하거나 뭐 여러 가지 사정 때문에 꼬여가지고 마누라 하나 누가 죽어. 복수의 일에 나섭니다. 홍콩 영화는 스토리도 정해져 있어 아예. 경찰이나 이 평범한 사람이 은폐하고 조직 폭력에 들어가요. 결정적인 날 다 죽여. 거의 다. 악당 두목이나 행동 대장 같은 놈이 이상하게 잘 안 죽어. 그래갖고 막 피차간에 수십 발씩 맞고 안 죽어 잘. 결국은 죽어. 그죠? 홍콩 영화는 빠지나 이거 소리가. 감독이 봤을 때 너무 많이 맞은 걸로 보이면 하수키 죽이고 주인공도 비장하게 최후로 마감하죠. 애절한 사랑과 한판이던가. 그죠? 아니면 살아 그냥. 보통 휠체어에 타고 나타나죠. 정이잖아 그 스토리가. 홍콩 영화는 내용이 어려워서 이해 못하는 놈이 어디 세상에. 이 스토리가 뻔한 거야. 미국 스토리가 이게. 우리 삶에 관한 거니까. 알겠습니까? 그 다음에 합유와 총유가 나와. 합유와 총유. 합유와 총유는 말이야. 아까 그 기본적인 거 설명했고, 이 합유는 더럽게 어려운 거야, 이거. 여기서 마땅치 않아. 이게 지금 잘못돼가지고 조문이. 여러분이 말 704조 이하를 보면 조합이 거기 나와. 거기 자세히 나와요. 이상하게. 김덕봉 실이 조합이 704조는 맞나? 703조만 3조. 703조. 거기 상세하게 조문이 나오죠. 뭐 재산관계도. 그것은 채권 강론으로 미릅니다. 괜히 여기서 조합 배워봐야 머리만 왔다 갔다 하고. 아까 말해준 기초적인 관계들만 이해하면 돼요. 총유만 좀 사면 총유. 총유는 뭐가 특색이냐면 지분이 없는 대신에 지분이 왜 없냐가 문제가 돼. 지분이 왜 없을까 총유는. 어차피 공동 소유 식구인데 이게. 딴 거 다 있는 지분이 왜 총유는 없냔 말이야. 기분 나쁘게. 이유가 교과서 220페이지 로마자 1번에 나오죠. 소유권의 내용이 분리돼 있어 이상하게. 소유권의 내용이. 이게 괴상한 소유권입니다 이거. 원래 이게 로마법의 소유권에는 없던 거야 이게. 이런 괴상한 소유권이. 소유권의 내용을 분리하지 못해요 원래. 그래가지고 사용수익 처분에 빨리 빵하고 똥을 붙여 거기. 로마자 1번에 두 번째 줄에 나오죠. 두 번째 줄에 다 사용수익하고 처분하고를 빨간으로 똥을 칠하고 변경은 놔두고. 원래 변경도 처분에 들어가는 거야 이거. 그러니까 사용수익하고 처분을 갈라놓는 거야 이게. 이건 211조에 의하면 안 되는 거야 이거 원래. 그래서 법률에다 적어놓은 거야 이걸. 알겠어요? 옆에다 써놔로 211조와 비교. 이건 일반 소유권하고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 소유권 211조에서 세 가지 권능이 한꺼번에 다 있어야 되죠. 이건 분리돼 있어 이상하게. 처분하고 사용수익하고. 어떻게 분리돼 있어요? 처분 변경은 구성원 총체에 속합니다. 사용수익권은 각 사원에게, 구성원에게. 이게 놀라운 소유권입니다. 그러니까 이거. 이걸 확실히 알아야 됩니다. 총유의 가장 큰 특징이 이거예요. 소유권의 내용을 갈라버렸어 이상하게. 그리고 로마자 2번은 뭐예요? 법인격 없는 사단 거다 이렇게 써있죠. 그럼 나머지는 어려운 게 하나도 없어. 오늘 나오는 보존행위 그 판례만 222페이지에 나오면 돼요. 그저 붙이면 돼요. 다. 거기 써놨죠. 그 프린트에다가 몇 페이지 몇 줄에다가 다 붙이라고. 복습자료에 두 번째 판례 말이야. 총유물의 보존행위. 난 다 친절하게 페이지를 써놔 이렇게. 너무 이렇게 친절하니까 강의 시간에 학생들이 나를 그냥 호구로 잡고 그냥 홈페이지에다가 말도 안 되는 질문을 한다고 그냥 구걸하듯이 그냥 부탁드립니다. 뭐 어려우신 줄은 알지만 바쁘신 줄은 알지만 꼭 부탁드립니다. 이게 뭐 거짓대들이야 나 보니까 전부. 어려운 줄 알면서 왜 부탁을 하는 거야 도대체 남한테. 파렴치하게. 바쁜 줄 알면서 왜 그래 도대체. 모르면서 하는 건 이해가 되지만 알면서 왜 그러냐고 도대체. 거기까지 이해가 됐습니까? 어려운 거 하나도 없어요. 좋은 밖에 알 필요 없죠. 총유는 우리 앞에서 다 배웠죠.
총동원 해서 여러분이 정리하면 돼, 머릿속에. 준 공동 소유가 나와, 이게 또. 준점유 비슷하게. 여러분이 준점유를 찾아가지고, 준점유와 준공동 소유가 똑같은 글자가 두 개나 들어가죠. 그 차이가 뭔가 팔 같은 점은 뭐고. 그럼 다시 아니냐, 뭐, 그러면. 준점유 몇 페이지 있어요? 165페이지. 그 의의를 가만히 대비해 보라고. 뭐가 차이 나나? 뭐가 같고 뭐가 차이 나나? 우선 객체가 재산권이라는 게 딱 눈에 띄죠. 똑같이. 재산권, 물건이 아니고 재산권이야, 둘 다. 그러니까 물권법에서 준은 뭐예요? 준. 준? 이것이 TV 광고에 나오는 것 같은데? 준. 물권법에서 준은 누구예요? 재산권이에요. 물건이 아니고. 여긴 또 뭐예요? 준점유는 사실상 행사가 있었죠. 사실상 지배 대신에 여긴 뭐예요? 소유야, 그냥. 소유. 알겠습니까? 조심할 게 하나 있는데, 이런 걸 함부로 읽으면 큰일 납니다. 어디를 조심해야 되냐면 이거하고. 여기 소유한다고 써있죠. 저걸 보고 느끼는 바가 없어? 168페이지에 괄호 3번을 읽어봐요. 가운데 168페이지 괄호 3번. 그것 때문에 준자를 붙인 거예요. 알겠습니까? 168페이지 괄호 3번 때문에. 왜냐면 그냥 소유는 절대 못한다고. 권리, 재산권을 어떻게 소유를 해? 그 피어린 사연을 우리가 이해해야 되죠. 왜 그걸 붙여야만 됐을까? 아무거나 소유하면 되지. 알겠습니까? 안 되는 거야, 이거. 안 되는 거야, 이거. 168페이지 괄호 3번 이해했습니까? 권리는 소유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재산권을 소유할 때는 준자를 붙인다. 이렇게 한번 이해하면 어떻게 됩니까? 양쪽을 다시 한번 공부하면서 확실히 이해하게 된다고. 이렇게 하나 각별로 암기하면 지옥에서도 이걸 깨달을 수가 없어, 이거. 그걸 알면 되고, 그 다음에 준공동소유가 인정되는 건 뭐냐, 이거예요. 여러분 아까 저 앞에서 봤듯이 준점유에 준점유가 인정 안 되는 게 어떤 거예요? 점유가 인정되는 건 안 되는 거 아니야, 이게? 점유가 인정되는 건. 그럼 뒷페이지에 준공동소유 봐봐. 소유권이 인정되는 건 안 되는 거야, 이거. 알겠어요? 소유권이 인정되면 그냥 소유권이 나오지 뭐라고 준자를 붙여, 이상하게. 이렇게 대비하면서 보면 민법의 양이 팍팍 줄어, 반으로. 똑같은 걸 5개 찾으면 5분의 1로 줄어버려, 5분의 1로. 10개 찾으면 10분의 1로. 뭐든지 대비해봐요, 같은 글자가 나오면. 그러면 뭐가 공통점과 핵심적인 차이점이 팍팍 드러난다고. 선명하게 이해가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런 의혹도 불타지 않아요? 나도 뭐 준 뭘 하나 만들어 볼까? 학설로. 준 전세권, 이런 거. 창조적으로 쉽게 살면서도 이상하게 그 창조적인 별빛이 빛나는 그런 삶을 살 생각 안 하고 말이야. 맨날 뭘 외운다는 거야, 외우긴. 어려 죽을. 좋지도 않은 머리 가지고. 복습도 안 하는 머리로 뭘 외워요, 외우긴. 그 다음에 준 공동소유라고 했으니까 공동소유가 3가지니까 이 준도 3가지죠. 그리고 로마자 1번의 2번째 줄에 준공유, 중합유, 준총유 3가지 당연한 거예요. 근데 이 로마자 2번에 좀 조심할 게 하나 있어. 뭐가 문제가 되냐면, 그 로마자 3번에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으면, 이런 말이 보이죠? 다른 법률이 뭐냐는 거야. 408조 얘기하는 거야. 408조. (408조를) 보면 채권의
그 제목이 수인의 채권자와 채무자라고 돼 있죠. 채권, 채무를 수인이 갖고 있는 경우죠. 이 준공동소유의 특수한 형태입니다. 그러면 중요한 건 이걸 알려줘. 그걸 그까짓 걸 알려주라는 게 아니고, 수인의 채권자, 채무자는 준공유, 준총유, 준합의 중에서 어떤 거냐는 거야, 이게. 이건 이제 물론 채권 총론에 나옵니다, 이 말이. 근데 여기서 미리 알 수 있어요. 어떤 일반 규정에 특별한 규정이 있으면 이게 이 중에서 어디 속하냐를 어떻게 아냐 하면 요건이나 효과가 똑같은 게 있어야 돼요. 아무리 건더기가. 요건, 효과가 다 똑같아버리면 그건 준이 아니죠. 그 자체지. 그러니까 요건이거나 효과 중에 같은 게 있어야 된다고. 408조에 나오는 어떤 문헌 중에서 262조에서 찾아봐가지고 똑같은 문헌이 뭐예요? 똑같은 문헌이 뭐야? 꼭 깡패처럼 물어봐야 대답을 합니까, 여러분? 균등한 비율로, 이게 무슨 뜻이야, 균등한 비율로. 그러면 수인의 채권자, 채무자의 성질이 뭐예요? 준공유의 일종입니다. 왜? 효과가 똑같으니까. 왜 다수상사자의 채권관계가 준합유나 준총유가 안 되냐 하면 똑같은 게 공유 쪽에 있으니까. 이런 걸 법전을 읽는 방법이라고 해요. 그 중에 하나죠, 이게. 어떻게 찾는지. 곽윤직 선생님이 태어날 때부터 민법을 한 게 아니에요. 법전과 법학책을 똑바로 읽는 방법을 배웠다고. 혼자 찾아내가 다. 곽윤직 선생님만 그런 게 아니고 대부분의 학자가 그렇게 하죠, 다. 우선 읽는 법을 배웁니다, 책을. 숨 쉬는 법, 걷는 법, 글 쓰는 법을 다 배워, 똑바로. 힐릴레 안 배우고 피눈물 나게 혼자 다 해. 그러고 요새 북부 삼국이죠. 스칸디나비아하고 노르웨이, 덴마크이죠. 학교 파괴 운동을 합니다. 왜냐하면 학교를 보내놨더니 애들이 망가진다. 규격화돼가지고 기계 부속품 모양 아무것도 새로운 게 안 나와요. 그래갖고 맨날 그냥 뭐 학교에서 배우는 거는 새로운 건 없는 거죠. 항상 기존에 있던 거 갖다 맨날 가르치는 거야. 그냥 대가리가 굳어가지고 아무것도 안 나와. 새로 굶어 죽을 지경이라 그래서 거기 뭐 농사도 못 짓고 그러는데 하나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고기 잡는 거밖에 없냐고. 나무 잘다 팔아먹는 거고. 관광자원. 관광자원 죽입니다, 거기. 한국 사람이 제일 감동적으로 생각하는 게 뭐냐고 물어봤더니 말이에요. 거기 그 혼탕 사우나가 있어요. 주로 그걸 들더구만. 북부 삼국에 가면 사우나가 발달해가지고 사우나가 말이에요. 뭐 이런데 조그만 거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소운동장만 해요, 사우나가. 통째로 그냥. 근데 그 사우나가 왜 유명하냐면 거기 전부 빨개 먹고 다녀, 이상하게. 남자고 여자고. 여러분은 아마 내 생각에 못 들어갈 것 같아, 거기. 겁나서. 거기 가면 한국 사람 무지하게 많아, 이상하게. 내가 옛날에 한번 가봤는데 남자보다 여자가 더 많아, 이상하게. 한국 사람 중에서. 한국 사람들은 대단한 사람들입니다. 여기서는 뭐 저쪽으로 하다가 그냥 기회만 주어지면 날뜁니다, 그냥. 오히려 서양 여자애들은 뭐 이렇게 수건 쪼가리에도 걸치고 다녀요. 뒤에서 봐도 압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안 걸치고 다니는 한국 사람들이. 보니까. 거의 뭐 막가는 수준입니다, 내가 보니까. 그리고 한국 남자들이 어떻게 하냐고요? 이쪽에 그 이렇게 계단식으로 되어 있는 앉아있는 데가 있습니다. 전부 거기 쪼그려가지고 쭉 있어요. 아줌마들 막 와다다다다 하고 설치가면서 부딪히고 막. 그 부딪히는 것도 실례인데 그냥 용감하게 부딪히면 아닌 거 아니야. 퍽퍽 치고 다니면서. 쳤다 하면 한국 사람이야, 하여튼. 쭈그리고 앉아서 꼼짝하는 사람도 한국 사람이고. 무지하게 재밌습니다. 우리의 실체를 보게 돼요. 우리의 실체에 신경 쓰지 말고 이 준자 알았습니까? 확실히? 준. 응? 준이 이게 중요한 거야, 이게. 그러니까 텔레비 광고도 나오잖아, 이게. 여기까지가 기본 물권입니다. 점유권과 소유권. 이 교과서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죠. 응?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여기는 기초를 탄탄히 중요하고 이제 용익물권이 나오는데 오늘 여러분이 집에 가서 할 일이 뭐겠어요? 용익물권에 세 가지가 있어요. 세 가지. 이 세 가지 용익물권에 공통되는 성질이 있다고요.
공통적으로 가지는 거. 그러니까 공통적으로 공통적으로 가지는 이게 이수 유자 쓰는 거죠. 성질. 이거 통유성이라고 해요. 오늘 나와준 복습 문제의 첫 페이지 나와 있죠. 용익물권의 통유성 5가지. 저런 걸 내가 내주면 말이에요. 저건 지금 교과서에 정리를 안 해줬기 때문에 내가 써준 거고. 벌써 용익물권이 뭐예요, 용익물권이 제한물권의 일종인데 통유성이 있으면 담보물권도 있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을 할 때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그다지 생각을 안 한다는 거 이상하게. 응? 278페이지 맨 밑에 문단부터 봐봐. 278페이지 맨 밑에 문단. 담보물권에도 통유성이 있어요. 공통적으로 가진 성질. 알겠어요? 4가지가 나오죠. 다음 페이지까지. 이걸 대입해가지고 용익물권의 통유성, 담보물권의 통유성을 갖다가 쌍꺼피가 터지도록 하는 거야. 집에 가서 새벽까지. 그럼 이게 제한물권법이 되게 쉬워요. 다 때려 맞추면 되니까. 알겠습니까? 용익물권은 거의 프린트에 적어줬으니까 되는 거고, 담보물권 책에 있으니까 내용이 좀 부실하더라도 일단 그 가지수라도 외워갖고 다녀야 될 거예요. 항상. 알겠죠? 그래서 이 통유성을 모르고서는 이게 용익물권보다 공부하기 어렵습니다. 어려워.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